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옮긴이는 임정재, 출판사는 타커스입니다. 지은이에 대하여. 발타자르 그라시안.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작가, 예수의 신부인 그는 1601년 1월 8일 스페인 벨몽트에서 태어났다. 15살에 발렌시아 사라고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18살부터 예수회의 수도자로 활동했다. 예수회의 신부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학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강의가 명성을 얻었다. 또한 군종 신부로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군인들 사이에서는 승리의 대부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스페인 국왕의 고문 자격으로 마드리드 궁정에서 철학 강의와 강론을 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저서들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며 최고의 인생 지침서로 꼽힌다. 사람을 얻는 지혜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 사회에 기반을 둔 생활 철학이자 성공과 행복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1장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2장 함부로 나서지 마라. 3장 헛된 공명심을 경계하라. 4장 아첨은 배척하고 비난은 끌어안아라. 5장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켜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대가 원활할 때 즉시 베풀어 줌으로써 당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푸는 것은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키는 매우 섬세하고 교묘한 방법이다. 당신이 마땅히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며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다. 혈연이나 우정 같은 가장 친밀한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무를 떠안은 관계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소유될 수는 없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소유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털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야 할 것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털어놓고 어떤 것을 감출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인간 관계도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없다. 공감의 영향력은 마법만큼 강력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 동조하는 것, 즉 공감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공감에는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공감의 영향력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다. 그 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노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공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적절히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호의를 얻어낸다. 좋은 말은 빨리 끝낸 말이다.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마라. 한 가지 화제에만 매달리거나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지 마라. 어떤 말이든 짧게 끝내면 듣기에도 좋고 효과도 좋다. 짧고 명쾌한 대화로 지루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태도이다. 그것은 예의를 갖춰 말함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 잃어버린 호의를 회복하는 것만큼 효과적이다. 짧은 말 속에 좋은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금상첨화이다. 설령 내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짧게 말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장 함부로 나서지 마라. 자족하는 삶.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자신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취향이 고상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부러워하고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최고의 행복은 스스로 신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담대한 마음보다 더 든든한 협력자는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약해지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야 한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하면 운명은 우리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인다. 자신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몇 배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반면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줄 안다. 나아가 주위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운명의 별자리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수많은 것 중에 최선의 것을 취하라. 수많은 것 중에서 즉시 최선의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훌륭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재능이다. 꿀벌은 단 것을 향해 곧바로 날아가고, 뱀은 독을 만들기 위해 쓴 것을 찾아간다. 취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좋은 것을 좇는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을 좇는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어떤 것이든 한두 가지 장점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천 가지 장점 가운데서 굳이 한 가지의 단점만을 찾아내서 비난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깃들어 있는 결점을 긁어모으는 넝마주의와 같다. 이들은 좋지 않은 것만 받아들이는 까닭에 평생 불행과 함께 살아간다.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 자금이 모이자 외부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내부를 완성하지 못한 건물처럼 내실 없이 외모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겉모습은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내면은 오막살이처럼 초라할 뿐이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곧바로 수도승처럼 침묵을 지킨다.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화제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과의 대화는 공허해진다. 이들은 피상적인 것들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가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성이 날카로운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천상에서는 모든 것이 행복이고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슬픔이다. 천상과 지옥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행복과 슬픔 두 가지를 모두 맛본다. 우리의 삶은 무이다.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고 천상과 함께 생각할 때에만 소중하다. 따라서 세상의 변화에 무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운명은 변하게 마련이고 늘 행복한 것도 늘 불행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 좋은 결과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 격정을 잠재우려면 먼저 자신이 격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감정을 지배하겠다고 단호하게 마음먹음으로써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단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급격하게 완화시킬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격정을 잠재우는 법을 알고 있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격정을 잠재운다. 일단 격정이 거세지면 통제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가장 우수한 창도 창날을 잡으면 손을 베이지만 자루를 잡으면 뛰어난 무기가 된다.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많은 일도 그것의 장점만 생각하면 오히려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에나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불리한 점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사물이나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들은 불운이 닥쳐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건 매우 유용하다.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주장은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과장과 허풍은 자신의 품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물건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물건을 싸잡아 비난한다. 따라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과장에서 선전하다가 신뢰를 잃기보다는 그것을 알아봐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과 허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람은 판단력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운을 몰고 온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도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인연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하지만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애써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결국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불운하다.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평생 짊어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다. 그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결국 불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3장 헛된 공명심을 경계하라.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그가 당신에게서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침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윗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온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경우에는 한층 더 큰 미움을 받게 된다. 애써 꾸미지 않으면 아름다움도 잘 드러나지 않듯이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운이 좋거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뿐 질투나 미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아주는 윗사람은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자 한다.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보좌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에는 한 수 가르쳐준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독불 장군이 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을 혼자 비난하지 마라.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특별한 점이 있다. 대중의 관심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 고수하는 사람은 이내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결국 외톨이가 된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으로 나쁜 취향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좋은 취향과 감시관은 대중의 판단과 연결되어 있고 비록 일시적인 유행이나 휩쓸림처럼 보이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유연한 태도를 길러라. 세상 사람들은 자주 반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웃는다. 하지만 이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한데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사물의 반만 볼 줄 아는 것과 같다. 뛰어난 재능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재능도 제각각이다. 나아가 결점이 없는 사람도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굳이 자신의 능력을 탓하지 마라. 어딘가에는 반드시 당신을 인정해줄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박수갈채에 지나치게 좋아할 필요도 없다. 어딘가에는 당신을 비난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의견, 하나의 관례, 특정 시기의 가치관 등에 지나치게 얽매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적을 만들지 마라.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아주 끊지는 마라. 그렇게 하면 좋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적이 될 수는 있다. 이익을 주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누구라도 나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다. 심지어 제우스의 보호를 받았던 독수리조차도 딱정벌레와 다툰 날부터는 단 하루도 안심하고 쉬지 못했다. 당신이 심하게 몰아붙여 관계를 끄는 친구들은 원한에 사무친 원수가 되고 자신들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다. 사람은 본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 말하기 마련이다. 인간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에서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당신이 속 좁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할 것이다. 만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면 감정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서서히 우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되 적당히 보여주어라. 어떤 일이든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람이 그를 탐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행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불행하다.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분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나 해결사나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들은 탁월하다는 최초의 평판을 잃고 이내 평범하다는 경멸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되 그것을 적당히 보여주어라. 횃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만큼 기름이 소모되고 횃불이 꺼질 시간이 다가온다. 불평과 칭찬의 역설.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의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값싼 동정을 받기 위해 하소연하는 것보다 항상
더 낫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면 상대는 마치 자신이 불평의 대상이 된 것처럼 모욕감을 느끼고 당신에게 모욕을 되돌려줄 구실을 찾게 된다. 이것이 불평의 역설이다. 같은 원리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칭찬하면 상대는 마치 자신이 칭찬의 대상이 된 것처럼 느끼고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 따라서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불평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상대에게도 비슷한 호의를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호의를 받은 일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친구를 얻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어떠한 구실도 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꾸짖지 마라. 역류를 거슬러 배를 몰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만이 대세를 거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섣불리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을 공격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에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그는 상대의 생각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도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구든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함부로 꾸짖을 수 없고 꾸짖어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반대 의견을 내면 자신의 자리로 물러가서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4장 아첨은 배척하고 비난은 끌어안아라. 마음의 신탁을 따르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라. 나아가 마음이 강력하게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은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절대적인 신탁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이들은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마음의 신탁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마음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화를 모면하고 공경에서 벗어난다. 이들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의 능력을 가진 것과 같다. 가장 가까이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불행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친구나 지인들과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질 때가 있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안달복달하지 말고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지혜로운 의사는 처방을 내릴 때와 처방을 내리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안다. 심지어 이들은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병을 고치기도 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손을 놓은 채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일으킨 감정의 태풍을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지금 당장은 고개를 숙여 양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참는 자가 승리한다. 맑은 물도 조금만 휘저으면 흙탕물이 된다. 흙탕물은 손을 대면 더 혼탁해지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때로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상상력을 적절하게 통제하라. 상상력을 억제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부추겨야 할 때도 있다. 상황에 따라 상상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공과 행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상상력은 폭군처럼 행동한다. 상상력은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를 직접 움직이게 해서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에 따라 우리는 기쁨과 만족, 불쾌와 불행을 경험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상상력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기 때문에 큰 슬픔과 실패를 맛본다. 반면 어떤 사람은 상상력을 통해 놀라움과 즐거움이 가득 찬 모험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절한 분별력과 상식으로 상상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달아라. 중요한 것을 늦게 깨달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기보다 서글픔만 느끼게 된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집이 불이 타서 재가 된 후에야 비로소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의지가 없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지를 심어주기는 더 어렵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그의 눈을 가린 채 술래로 세워놓고 웃음거리로 만든다. 그런데도 그는 좀처럼 남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고 눈을 뜨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또한 그 사람 주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런 상태를 더 부추기는 사람도 있다. 눈먼 사람을 태운 말은 불행하다. 제대로 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인생 설계의 기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인생 1막에는 죽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겨라. 고전에 힘입어 우리는 더 깊이 있고 참다운 인간이 된다. 인생 2막에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즐겨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다. 조물주는 우리 모두에게 천부의 재능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때로는 가장 탁월한 재능을 가장 평범한 사람에게 주었다. 그들에게서 다양한 지식을 얻어라. 인생 산막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보내라. 마지막 순간에 행복한 철학자가 되는 것만큼 좋은 마무리는 없다. 자신의 운명을 지시해주는 별을 따라가라. 자신의 운명을 지시해주는 별을 따라가라. 운명의 별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이 불운하다면 그가 자신의 운명의 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일도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상당히 인정받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야에서는 뛰어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무능한 사람도 있다. 심지어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행운이 크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행운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명의 카드를 뒤섞는다. 실패와 성공의 일정 부분은 운명에 달려 있다. 따라서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운명을 지시해주는 별을 알아보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무소유의 즐거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함께 즐길 줄 아는 지혜만 있으면 직접 소유할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갖지 못할 때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심지어 같은 물이라도 다른 사람의 우물물은 꿀맛처럼 달다. 소유하면 즐기기 어렵고 오히려 근심만 많아진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린다. 스스로 중심을 지켜라.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은 말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 전에 들었던 말은 기억 속에서 모두 지워버린다. 이들은 쉽게 받아들이는 만큼 쉽게 버리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고 평생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들은 자신만의 기준이 없고 감정 또한 변덕스럽기 때문에 평생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중심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5장.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켜라. 성공의 조건. 인격과 지식은 인간의 능력을 떠받쳐주는 두 가지 버팀목이다. 아무리 영리한 사람도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이 뛰어나도 지식이 부족하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하나의 버팀목만 가지고는 절반의 성공조차 거둘 수 없다. 인격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격과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만다. 상대에게 비판의 기회를 주지 마라. 어떤 일이든 완성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될 때 그 가치가 한층 더 커지는 법이다. 반면 미리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떠벌리고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고깝게 바라보고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조롱할 것이다. 자신의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신비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고 기대를 갖게 된다. 자신을 불가피하게 드러내야 할 때도 전부를 드러내지는 말고 상대에 따라 말과 행동을 아껴라. 신중한 태도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 자신의 속내를 모조리 드러내는 것은 상대에게 비판의 기회를 주면서 자신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과 같다. 계획을 미리 공개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보다 더 큰 비난을 받게 된다. 성실과 노력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꾸준히 노력하면 위대한 인물이 된다. 능력은 평범하지만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지만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명성을 얻는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노력이 부족하면 성공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든다. 한편 큰 꿈과 목표를 쫓느라 단순한 일에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포부가 큰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낮은 지위에서 보잘것없이 지내는 것에 만족한 채 노력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애써 갈고 닦고 더 잘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높은 지위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성과는 드러내되 노력은 숨겨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타고난 재능 때문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 속에 담긴 노력을 숨긴다. 사람들은 인위적인 것보다 타고난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공연히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더 과장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능을 갈고 닦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다가 오히려 더 잘난 척하는 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 정작 자신은 무심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우러러볼 때 비로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때로는 뱀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행동하라. 세상에는 상대의 속임수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천성이 정직한 사람은 남을 쉽게 믿고, 남을 속여보지 않은 사람은 상대에게 쉽게 신뢰를 표현한다. 이들은 뻔한 거짓말도 진실로 받아들인다. 한편 어리석지는 않지만 심성이 너무 착해서 속아주는 척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웬만한 거짓말에는 절대 속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과 교활한 사람이다. 전자는 스스로 여러 번 속아서 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 속지 않는 법을 배우고, 후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 희생시켜서 속지 않는 법을 배운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처세술을 적절히 고사할 줄 안다. 품위를 유지하면서 사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뱀처럼 교활하게, 때로는 비둘기처럼 정직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켜라. 도덕적 혹은 인격적 결점이 없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결점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결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발목을 잡히고 만다. 또한 많은 사람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려 한다. 이들은 상대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은 무시하고 사소한 결점만을 끄집어내 비난한다. 구름 한 점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명성에도 그것을 해치는 사소한 결점들이 묻어있기 마련이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재빨리 찾아 끊임없이 헐뜯는다. 따라서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최고의 지혜이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는 월계관을 씀으로써 자신의 대머리를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징표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